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와, 요즘 시장 정말 뜨겁죠? 너도 나도 축배를 드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 20년 경험상 말이죠.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정신 바짝 차리고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더라고요. 지수 6천 간다 이런 헤드라인 요즘 정말 심심치 않게 보이죠. 시장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상승세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코스피, 오른쪽에 나스닥. 성과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놀랍게도 올해 나스닥은 마이너스인데 우리 한국 증시가 거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가 아니라 도대체 뭘 사야 해요? 를 물어보시더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환호하는 장세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제 마음은 어쩐지 좀 불편합니다. 모두가 낙관론에 흠뻑 취해 있을 때 제 눈에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자꾸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 감춰진 아주 미세한 균열들을 저와 함께 하나씩 찾아보시죠. 지금 이 시장을 거의 혼자서 끌고 가는 엔진이 바로 이 차트 안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인데요. 한번 보세요. 작년 9월에 47조, 그리고 연말에 100조만 돼도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168조입니다. 아니 저도 이 업계에 20년 있었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전망치가 올라가는 건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비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전망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숫자 80%입니다. 디램 사업에서 영업이익률을 80% 달성할 거다 이런 가정이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장 돌려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팔아서 80%를 남긴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무슨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명품 브랜드도 아니고. 이건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용은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 그 비용, 바로 그들의 최대 고객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기서 OCF는 영업활동으로 번 돈, 캐펙스는 AI 서버 같은 설비 투자에 쓴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과 아마존을 보니까 사업으로 번 돈의 거의 전부, 아마존은 심지어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AI 인프라 까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주들한테 배당 주거나 자사주 매입할 돈이 거의 남아있질 않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숨겨진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빅테크 고객사들의 재무 부담이 이제 거의 한계에 오고 있다는 점. 둘째, 가수요 가능성입니다. 일단 급하니까 주문부터 넣어놓고 보는 거품 주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건 나중에 경기가 조금만 꺾여도 바로 취소됩니다. 셋째, 미중 기술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변수도 여전하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잠재적인 악재들이 지금 이 뜨거운 주가에는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장 심리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하고 강력한 이론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감정의 추 법칙이라는 거죠.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가 한 얘기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마치 거대한 시계추 같아서 아주 합리적인 중간 지점에 머무는 시간은 극히 짧고 대부분은 환희와 탐욕, 아니면 우울과 공포라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감정이 주가를 본질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도 훨씬 더 싸게도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지금 우리 시장의 시계추는 어디쯤 가 있을까요? 저는 이 문장이 아주 좋은 힌트라고 생각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주식 얘기를 할 때, 바로 지금이죠. 시계추가 탐욕이라는 극점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역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반복되죠. 과거 2017년, 18년의 반도체 사이클이 딱 좋은 교과서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17년 2분기에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먼저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인 2018년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올 때 주가는 이미 어땠죠? 고점 찍고 한참 하락하고 있었죠. 핵심은 이거예요. 주가는 항상 실제 실적, 즉 뉴스보다 6개월에서 1년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론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저만의 생존 매뉴얼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은 딱 하나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 모두가 수익률 게임에만 미쳐 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적게 잃는 사람이 결국 최종 승자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화려한 공격수가 아니라 아주 든든한 수비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3단계로 아주 간단해요. 첫째, 승자를 솎아내는 겁니다.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익을 내 주머니에 확정 짓는 거죠. 둘째, 현금을 소중히 하라. 이렇게 확보한 현금은 수익률 0%짜리 자산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옵션인 거죠. 그리고 셋째,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딱 원하는 완벽한 공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로 섣불리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의 이 뜨거운 열기 넘어 다음 사이클의 기회는 어디서 나올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선두주자들이었다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번 돈으로 공장을 더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수혜는 자연스럽게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한테로 흘러가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반도체에만 열광하는 동안 철저히 소외됐던 중국 관련 소비주처럼 바닥에 있는 섹터에서 다음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시장의 관심은 항상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물론 오해는 마세요. 저는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미래 굉장히 밝게 봅니다. 다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항상 고속도로처럼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울퉁불퉁한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시장의 이 뜨거운 환호성이 마침내 잦아들었을 때 여러분의 계좌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이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